안녕하십니까. 해석원 고테일입니다. 자, 오늘은 샤잠 신들의 분노? 뭐였죠? 샤잠 신들의 분노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리뷰할 때마다 어렵네요. 할 말이 많은 영화들은 많이들 안 보시고, 할 말이 적은 영화들은 하기가 힘들고, 참 난감합니다. 이번 영화도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좀 단순하면 단순할수록 사람들에게 영화로서 전달이 잘 되면 될수록 설명할 게 많이 없어져요. 해석할 것도 없고 그래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샤잠 신들의 분노 어떻게 봤냐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샤잠 1편을 재밌게 보신 분들은 또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샤잠을 재미없게 보신 분들은 또 샤잠을 재미없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편의 문법을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1편의 확장판, 2편이에요. 후속작답게 만들었어요. 저는 샤잠을 재미없게 봤었는데요. 1편을. 2편도 그렇게 재미있진 않았다. 이 재미라는 건 완성도를 말하는 겁니다. 이번 2편도 완성도는 그럭저럭 좀 아쉬웠고, 그나마 개그적인 코드, 좀 가벼운 느낌의 팝콘무비 느낌의 발랄한 전개는 역시나 볼만했다 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아무래도 영화를 전체적인 완성도로 보는 입장이라서 재미없다고 말씀을 일단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세한 설명은 차차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도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고요. 스포일러 있으니까 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에 가장 강력하게 든 생각이 두 가지의 생각이 있었어요. 샤잠 신들의 분노를 보면서 첫 번째는 이게 파워레인저와 다를 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특히나 이번 영화는 제가 예전에 과거에 무적 파워레인저를 봤을 때의 느낌과 거의 흡사했다. 프레시맨 바이오맨이라기보다는 무적 파워레인저가 딱 맞는 것 같아요. 샤잠은 특히나 또 가족 구성원들이 있기 때문에 멤버들이 또 똑같은 수트를 입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파워레인저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거의 망토만 빼면 똑같죠. 그리고 내용적인 측면이나 분위기적인 측면에서도 무적 파워레인저와 많이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깊은 고민에 빠졌는데 이번 영화를 보면서 이 히어로 영화라는 것을 내가 이제 몇십 년간 봐왔는데 더 내가 이 히어로 영화에서 뭘 원하는 거지? 뭘 원하길래 이렇게 극장에 와서 보고 있지? 그러면서 또 실망하고 있지? 어차피 히어로가 이길 것이고 히어로가 이긴다면 어떻게 싸울 것이냐, 그리고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가 중요할 텐데, 이것이 불분명하거나 내용적으로 담겨 있는 게 없다면, 내가 지금 이걸 왜 보러 온 거지? 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보면서, 와, 내가 이렇게 극장까지 와가지고 찾아볼 필요가 있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최근에 마블이나 DC에서 나오는 히어로물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히어로물이 DC 마블이 아니더라도 또 많이 나오고 있죠. 한국에서도 히어로물들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매번 같은 전개의 방식을 취하고 있거든요. 1편에서는 히어로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그리고 2편에서는 그 히어로가 새로운 빌런을 만나게 되면서 싸워서 이겨나가는 과정. 3편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어지고 있고요. 그것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클리셰가 생겨버린 것 같아요. 뻔하고 유치해져 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 내용이 좀 더 심오하거나 심도가 있지 않으면은 그냥 흥미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샤잠이라는 작품 특성이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샤잠 가족들은 끈끈하게 또 뭉쳤죠. 그리고 아틀라스였나요? 아틀라스 이 가족들은 마음이 상해버렸어요. 그렇게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야기에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좀 유치하다고 느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그가 유치하다가 아니라 내용 자체가 유치하다고 느껴져요. 아무래도 12세 영화다 보니까 내용 자체를 심오하게 들어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쯤 반복해서 왔으면 좀 더 공감대가 있거나 좀 더 디테일한 설정이 있거나 고민을 많이 한 흔적들이 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샤잠 패밀리가 회의를 안 하고 자꾸 자기 일에 몰두하는 모습들이 보여주면서 삐지거든요. 그런 모습 자체가 가족의 해체를 의미한다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어필하고 있고요. 그 정도로는 사람들한테 마음을 뺏기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린 모두 함께해야 해. 함께해야 해. 이게 어떻게 보면 또 그 과거에 80년대에 그 우리 아버지네가 했던
가족주의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 지금 시대에 이게 맞는 것인가도 의문이 듭니다. 개인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개인주의가 지금 만연해 가고 있는 상황에서 가족주의? 가족은 함께해야 해? 언제적 쌍팔년도 얘기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을 계속 주장하고 있고 그 주장하는 방식이 굉장히 유치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감대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86년생이라서 36살 혹은 38살인데 네? 이 나이를 먹고 그런 소리를 그런 방식으로 듣는다? 하나도 와닿지 않거든요. 어느 정도 인생 산 사람이란 말이에요. 모르겠어요. 지금 초등학생들한테 먹힐지는 모르겠는데 저한테는 일단 안 먹혔어요. 이 영화를 보고서는 유치하다고 생각 안 하시는 분들이 몇, 몇이나 있을까 궁금할 정도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2023년에 맞는 가족상을 좀 더 그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단순하게 인종을 다른 사람을 두고 성병을 다른 사람을 두고 성향을 다른 성향을 둔 것 정도로 진보되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유치하다는 거죠. 그만한 발상과 세심함이 좀 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크게 생각하는 아쉬운 점 하나는 요즘 영화들이 대체로 긴장감이 덜하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저는 영화에서 다른 건 다 중요하지 않다고 쳐도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서스펜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화를 볼 때 미장센? 신경 안 써도 돼요. CG? 필요 없어요. 그건 도구일 뿐이에요. 배우? 배우도 인지도의 차이지 그리고 내가 마음을 여느냐 마느냐의 차이인 거지 필요 없어요. 스토리 짜쳐도 볼거리만 있으면 그래도 볼 수 있잖아요. 볼거리 없어도 내용만 좋으면 또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저런 거 다 치우고 나면은 그래도 있어야 되는 거. 영화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 이것이 바로 서스펜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영화가 긴장감이 있어야 흥미가 생기고 흥미가 있어야 재미가 있다고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영화가 서스펜스가 있다고 하면은 긴장감 있었어. 재밌었어. 라고 느낄 수 있단 말이죠. 서스펜스가 있으면 재밌다고 느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최근에 보러 간 영화들에는 이 서스펜스가 실종됐다는 게 정말 한탄스럽습니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정말 강력한 적이 있어요. 나를 언제든지 죽일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죽임을 안 당하기 위해서 계속 도망쳐요. 얼마나 서스펜스가 있습니까? 내가 언제든지 죽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도망치다가 그 주인공이 성장해서 어떻게 이 상황을 타파해 나갈 것인가. 이게 영화의 어떤 기본적인 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번 샤잠 신들의 분노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약했어요. 배우들은 짱짱한 배우들을 썼습니다. 헬렌 미렌이라든지 루시 리우. 엄청 유명하시고 정말 영화계에서 한 획을 그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배우들의 포스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왜냐? 연기로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은 한정적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캐릭터가 중요한 겁니다. 캐릭터가 정말 입체적이어야 돼요. 왜 이렇게 사람들을 죽여야 되는지, 왜 저 사람들을 쫓는지, 저 사람들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들의 사상이 왜 무서운지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여실히 드러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배우는 잘했어요. 배우는 뭐 하란 대로 했겠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더 덧붙여서 자신만의 색깔을 입혔겠죠. 근데 그런데도 긴장감이 생기지 않았다는 건 캐릭터가 굉장히 부실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샤잠 보면서 긴장감을 느끼신 부분이 어느 부분이었나요? 드래곤이 나오고 마법 지팡이를 쓰고 사람들을 돌로 변하게 하고 이런 것들 여러분들 거기서 긴장감을 느끼셨나요? 저는 못 느꼈거든요. 아마 대체로 저랑 같은 마음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긴장감이 없어요. 긴장감이 없으니까 동력도 안 생기고 재미도 안 생기고 흥미도 안 생겨요. 그냥 샤잠이 때려 부시는 역할만 보러 간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샤잠이 액션하는 부분, 샤잠이 활약하는 부분, 샤잠이 웃긴 부분만 편집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리면 돼요. 그럼 그거 보고 만족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영화를 극장에서 안 보러 가는 이유인 것 같아요. 긴장감이 없으니까. 긴장감 없이 그냥 그런 영상들만 모아놓는 건 그거는 유튜브 영상이랑 다를 바가 없거든요. 자, 그래요. 샤잠 신들의 분노는 두 가지가 좋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역시나 그 소소한 개그들, 유치찬란하지만 정말 가볍게 뇌를 꺼놓고 볼 수 있는 그런 개그들을 많이 구사하면서 사람들을 붕 띄우는 역할을 하게 되죠. 가벼운 마음으로 보기 좋은 그런 영화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한 리액션에서도 보면은 굉장히 많이 웃거든요. 많이 웃었어요, 실제로. 그리고 두 번째, 이번 영화는 블랙 아담과 비슷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블랙 아담도
거의 드라마는 없고 액션에 몰빵했다는 느낌을 많이 주게 되는데, 이번 샤잠 신들의 분노는 정말 액션을 몰빵했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끊임없이 나와요. 끊임없이. DC가 블랙아담에서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그 평가를 등에 업고, 아,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사람들이 좋아하는구나를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샤잠에서도 액션을 퍼부었는데, 제가 세보진 않았는데 처음에 다리에서 사람들 구하는 거 하고, 그리고 조금 드라마 있다가 남은 1시간 동안 거의 계속 액션을 보셨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제가 정확한 수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만큼 액션이 정말 많았어요. 이 말은 볼거리가 정말 많다라는 얘기겠죠. 자, 근데 문제는 여기서도 발생을 합니다. 아까 제가 긴장감이 없다고 했잖아요. 긴장감과 코미디는 좀 상극인 것 같아요. 긴장감을 만들어 갈 때쯤에 코미디가 나오게 되면은 코미디로 상쇄를 시켜버립니다. 긴장감을 상쇄시켜버려요. 막 사람을 막 올메어 오고 있다가 웃기면서 확 풀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긴장감이 생기려다가도 안 생겨. 데드풀이나 샤잠이나 이런 류들은 그런 것들을 잘 조절해야 되는 게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샤잠은 주구장창 그런 개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조절이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액션이 많아요. 많은데 고만고만한 액션들이 계속 나열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액션 영화를 여러분들이 살펴보면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액션이 세 부분이 나온다. 그럼 첫 번째는 바다에서 싸우고, 두 번째는 길거리에서 싸우고, 세 번째는 계단에서 싸우고, 이런 식으로 장소나 상대 역할에 따른 액션 뭐 이런 것들이 변주되고 있어요. 왜냐면은 지루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액션에서도 발차기를 했어. 두 번째 액션에서도 발차기를 했어. 세 번째 액션에서도 발차기를 했어. 그러면 지루하잖아요. 똑같은 거 계속 보니까 지루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변주를 하는 거거든요. 지루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번 영화도 분명히 변주는 있었을 겁니다. 변주는 있지만 그 임팩트가 고만고만해요. 계속 똑같은 느낌의 임팩트만 계속 주는 거예요. 우리가 드래곤볼을 사랑한 이유가 뭡니까? 초반에는 그냥 평범한 액션으로 싸우다가 손오공이 죽거나 누군가가 죽잖아요. 그러면서 임팩트를 가져오죠. 뭘로 가져오냐? 초사이언으로 갖고 오죠. 초사이언 갖고 와서 막 에너지 파나 막 이런 거 써서 처음에 역전하는데 싶더니 다시 그쪽에서도 막 진화를 해가지고 손오공을 때려잡지 않습니까? 그래서 맨 마지막에 나온 게 뭐예요? 국민들의 기운을 모아서 원기옥을 쏘잖아요. 그런 식으로 임팩트를 탁탁 강약 중강약을 줘야 되는데 이번 샤잠에서는 슥 지나가는 느낌이에요. 왜냐면 능력이 다 똑같기 때문에 뭐 각성이라든가 뭐 그런 게 많이 없어요. 기술도 많이 없고 그냥 맨몸으로 부딪히는 거 하나거든요. 그래서 액션에 장소를 변주를 줬더라도 장소를 활용한 액션이라기보다는 장소만 바뀐 액션을 보여줄 뿐이다. 이런 데서도 강약 중간약이 없다 보니까 긴장감이 안 생기죠. 드라마에서도 긴장감이 안 생기고 왜냐면 유치하다 보니까 거기다 코미디가 있으니까. 그리고 액션에서도 막 굴곡이 없으니까 긴장감이 안 생기는 겁니다. 영화 전체적으로 그냥 긴장감이 안 생겨요. 너무 보기 편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그냥 TV로 보면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극장에서 볼 사이즈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볼거리는 극장에서 볼 사이즈죠. 당연히 돈을 많이 들였으니까. 근데 전체적으로 놓고 보자면 굳이 이걸 TV로 봐도 충분하겠는데 정도의 느낌을 받습니다. 그게 되게 많이 안타까워요. DC도 참 좋은 작품 많이 만들거든요. 더 배트맨도 있었죠. 조커도 있었죠. 이제 또 할리퀸 나오죠. 이런 작품들을 보면은 그 안에 인간의 내면의 본질을 막 꿰뚫는 그런 연출이 나온다거나 사람을 끝으로 몰아가가지고 그 사람이 각성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참 잘하는데 이런 DC 유니버스에서는 DC EU라고 해야 되나요? 네, DC EU에서는 그런 것들이 나오지 못해서 너무너무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왜 이렇게 같은 회사에서 다른 결과의 작품을 만드는지 이해가 안 가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고요. 저도 욕하고 싶지 않은데 전 DC에 찍혔대요. 어디선가 들었어요. 네, 안 하고 싶은데 샤잠은 그냥 그랬어요. 네. 1편과 마찬가지의 느낌. 근데 1편은 3점 줬더라고요. 제 별점은요. 인스타나 키노라이츠, 왓챠피디아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팔로우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제 채널은 멤버십 가입자분들이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항상 감사드리고요. 좋아요나 구독으로도 여러분들의 사랑을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